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에 새롭게 마련한 순서가 있습니다. 친절한 판사들 시간인데요. 사실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또 예상치 않게 어떤 소송에 휘말리게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럴 때는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적 판단을 좀 알고 있게 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식이 선 사회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네, 그래서 현직 판사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법 이야기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는 교통사고 뺑소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천의 한 편도 1차로 좁은 도로를 지나던 한 차량, 그리고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려던 다른 한 차량. 결국 두 차량은 좁은 도로에서 충돌하고 맙니다. 그런데 왜였을까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명함만 남긴 채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렸는데요.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상해와 차량 수리비로 130여만 원의 손실을 입힌 도로 위의 사고. 가해자가 명함만 남긴 채 사고 현장을 떠나버렸다면 이것은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지금 사고가 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명함만 이렇게 남겨주고 현장을 떠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과연 이 경우 뺑소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주선아 판사의 친절한 설명을 들어보죠. 네.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예, 운전자가 그 피해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차에서 내려서 차량의 손상과 외상 여부를 서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명함을 건네주고 급히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버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가 뺑소니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후속 조치를 잘 안 한 거 보면 뺑소니 같기도 하고, 근데 명함 연락처를 줬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애매한 것 같긴 하네요, 진짜. 예, 1심과 2심 법원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에 해당한다고 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1, 2심 법원과 달리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했고 사고 직후에 외상이 없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프다고 말을 하거나 구호 조치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점,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했고 피해자의 연락처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법에서도 어떤 뺑소니에 대한 그런 규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것을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데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입히고 나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을 위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 저희가 사건을 보니까 동승했던 친구한테 이제 사고 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이탈한 사람한테는 뺑소니다, 뭐 이런 판결이 내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사실 어려운 게 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다른 판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예. 피해 구호 조치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할 텐데요. 아무리 운전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줬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실제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이 된 사안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 대법원 판결은 운전자가 명함만 주고서 현장을 이탈하면 무죄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경미한 사고여서 운전자가 외관상 피해자의 인명피해 사실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죄가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를 내지 않게 사전에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이제 원치 않게 또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났을 때 후속 조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이러이런 점은 좀 알아두는 게 좋다. 법률적으로 그런 점이 있나요? 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첫째,
그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와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원 확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로 명함이나 연락처를 교환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이나 112, 129 신고 후에 출동한 분들이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판사분 모시고 이야기도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오늘이 또 67주년 재헌절이기도 합니다. 국회에서는 기념식도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자, 오늘부터 한강 수영장이 개장한다고 하죠. 다음 달 23일까지라고 하네요. 네, 방학철 아이들 어디로 데리고 갈까 고민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